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몰라수다 북한수다 12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이 저희가 한동안 일주일 시리즈 했잖아요. 네. 뭐 탈북 후 일주일, 네. 하나원에서의 일주일, 네. 사회에 나와서 일주일. 그래서 그 일주일 시리즈 너무 이게 각자의 가슴 아픈 얘기,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주일 시리즈를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의 일주일 시리즈는 탈북 전 일주일. 국경을 넘느냐 마느냐. 근데 막상 결심을 하고도 돌아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옆구리를 칼로 푹 쑤시는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마지막 네. 순간에 뒤돌아볼 때. 근데 그 다음 이어받아요. 뭐라? 웃으며 추억하지만 날이라고. 야, 나는 진짜. 아니 북한에서 유행하는 생이란 노래가 무엇인가? 네, 생이란 생이란 네. 무엇인가. 이제 탈북, 그러니까 나는 그랬어요. 노동단련대 6개월을 마치고 딱 나오니까 가택 수색을 하더라해가지고 집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도 계속 수색을 했어요. 뭐 숨겨놓은 돈이 있을까? 예, 평양 같은 경우엔 평양에서 수색당할 때는 5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이거 시골이니까 얘는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뭐 전화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뭐 사진 사업장도 있고 하니까니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계속 두지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당히 즐거웠어요. 이게 뭐냐면 엄마가 소식을 보냈다니까 나는 어느 땐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에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것도 하나도 안 힘들고 진짜. 예, 뭐 어디서 동원 나오라 그래도 아프다고 안 나가고 왜 안 나가냐면 배고파서 나 못 나간다고 먹을 거 없어서 막 이러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을 가야 된다 하는데 나는 상당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가기 위한 작전을 계속 부단히 짰죠 그냥.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은 아예 없었네요. 예.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예, 그거였죠. 근데 그 가는 동안에 바라지 않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가 중국에서 조선족이 전화를 해서 북한에 있는 브로커하고 연결하잖아요. 그래갖고 보내라 말라 이런 게 진행되거든. 근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가 계속 뭐라 할까? 북한에 있는 브로커하고 짜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해도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네가 가족을 넣고 엄마하고 아들을 넣고 지금 가운데서 돈을 뜯어내냐? 너 지금 사람 목숨을 걸고 지금 장난치냐? 막 이러면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많이 싸우지. 특돈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는 출연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꼭 될. 네. 예. 지난주도 다음번에는 안 오늘도 또 안 나오시고. 아이고 그러게요. 야. 어머니가 담당하신 분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네. 뭐 됐네요. 시청자분들이 네, 나와서.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나도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대단하시지 않은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서 참.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탈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의지든 의지 아니든 탈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97년도 봄에 제가 달래 캐러 갔다가 달래. 저희가 봄에 되면 그러니까 북한에 겨울이 정말 힘들어요. 나다를 준비해 놓지 않은 집들, 또 돈이 없는 집들은 겨울 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겨울에는 어디 가서 정말 먹을 거 구한다는 게 정말 진짜로 힘든데, 그나마 제일 반가운 게 봄에 4월 초, 딱 4월 초 되면 들판에 달래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달래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땅에 딱 앉아서 이렇게 싹 땅을 보게 되면 올라오는 색깔이 파란 색깔 아니에요. 풀 색깔. 핑크색이에요. 음. 빨간색이에요. 맞아.
그 새싹이 뾰족뾰족뾰족 아, 나오는데 맞다. 거기 핑크색이거든요. 수풀 속에 보라 색깔. 약간 보라색. 맞아. 그거를 싹 데쳐가지고 캐요. 바닥을 캐. 자라기도 전에 다 캐고. 아, 새싹이 나오기 전에 캐는 거지.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이 캐는 거. 응. 그래가지고 야. 저 팔았었거든요. 팔아서 봄에 살았었는데 그날은 달래 캐러 보통 2시간 가는데 그날 산을 2개 넘어서 3개 넘어서 막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게 주저앉고 싶어요. 그래서 산에 그냥 아무 사람 없는 심신산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냥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열이 그때 한 40도 되게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달래 캐러 가도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가요. 도시락 쌀 만한 점심을 싸가지고 갈 만한 식량도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죽만 먹으면서 사니까 여기서 내가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달래를 하루 종일 캤어요. 정말 이만한 다라에다가 하나가득 캐요. 그러면 장마당에 나가면 딱 강내 한 킬로 돈이 돼요. 그게. 야. 그래가지고 그거 캐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쓰러졌어요. 밭에서 일어나면서 쓰러졌어요. 제가. 근데 마침 달래 캐면서 같이 사귀었던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언니 집에 못 갈 것 같아. 우리 집에 갔다가 좀 누워 있다가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서 걔네 집에 갔어요. 걔네가 남이네 집에 윗방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랑 같이. 저녁에 밥 먹으라고 주는데 달래를 그냥 맹물에다 삶아가지고 한 그릇 가지고 그게 그걸 저녁밥. 어떻게 저녁인 먹어? 아, 그랬어요. 다 그랬어. 그것도 나보고 다행이지. 먹으래요. 응. 보는 순간 야 얘네도 우리랑 똑같구나.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자고 어떻게든 먹어야지 산다는 그런 당연하지. 생각이 응, 있잖아요. 응. 북한에는 풀이든 죽이든 먹어야 살아요. 북한은. 그래서 그거를 딱 한 숟갈 먹었는데 전에는 죽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얘가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때 열이 한 40도 넘게 지금 막 오르고 있었던 파라티부스라고 혹시 아세요? 알아, 파라티스. 북한의 전염병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돌잖아요. 3번 막 걸리면 바보가 돼. 바보가 되는 거. 그거 진짜 바보 돼요. 그 파라티부스에 열이 제가 너무 세게 걸린 나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래 한 숟가락도 못 먹고 누웠어요. 또 누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새까만 터널을 계속 제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 거의 피가 안 도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거의 간 거야, 새까만 거의. 기력이 아. 없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그 집에 꼬딱 이틀을 누워 있은 거예요. 그러고 문턱 앞에까지 간 건 죽은 야. 음. 예. 근데 일어나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요. 이 집 엄마하고 그 여자 동생 그 딸이 먹을 게 없으니까 행방을 떠난 거예요. 저를 놔두고 행방 떠났단 말 오랜만에 듣네. 행방 많이 떠나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그치. 집 가출해서 무작정 떠나잖아. 꽃집이 하는 거잖아요. 무작정 떠나는 거 행방이라고 그래. 저는 그냥 버려진 거예요. 거기에. 응. 그게 저희 집에서 3시간 동안 가야지 있는 산골의 그런 들판에서 달리를 캤는데 누구도 인척도 아무것도 아무 없는 그 남이 윗방에서 제 동굴 안에 넣어서 제가 40도를 헤매면서 이틀을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정신을 차렸던 게 정말 다행인 게 일어났는데요. 창문에 햇빛만 쫙 들어오고 고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몸이 안 일어났어요. 당연하지. 안 돼. 나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나 어디 갔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벌벌 기었어요. 정말 긴다는 게 배밀이를 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배밀이. 어린애들. 이 팔굽으로도 못 껴요. 이걸로 힘이 없어요. 배밀이를 기어가지고 문턱을 겨우 넘어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농장 마을이 맞더라고요. 네. 내가 들어갔던 농장. 아, 내가 아직 살아있네. 거기서 한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내가 아는 언니네 집이 있어요. 그 산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 그 언니네 집에 가보자. 도움 받을 수 있겠다. 아니 어떻게 걸어가? 힘 없는데. 그 농장에 사람들이 다 토마토를 일하러 나갔잖아요. 누가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낮에 사람이 없죠. 낮엔 농장이 텅 비었어요. 그냥 길가를 가는데요. 저기요, 말도 안 나가요. 이게 너무 척이 정상. 예. 저기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두 발짝 걷고 길바닥에 지금. 누워 있고 앉아도 멋있어요. 힘들어서 이게 나는 그 파라팁스 걸리면 왜 병신 돼서 모조리 되는지 알겠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두 발짝 걷고 앉아서 눕고 두 발짝 걷고 앉아서 눕고 누운 게 한 10분씩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발짝을 하루 종일 그 언니네 집을 갔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언니네 집에 딱 들어간 다음에 때마침 그 언니네 집에 염소 출염을 한 거예요. 그 전날 했는데 야 화순아 좀 빨리 오지. 어제 고기는 다 먹었다. 이거 염소 고기 국물 한 사발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만한 북한은 사발도 크잖아요. 이만한 국사발에다 염소 국물을 한가득 떠주는 거예요. 술도 안 쉬고 마셨겠네. 네, 그거 그냥 뜨끈뜨끈한 거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고기 먹었으면 제가 죽었대요. 그렇지. 소화 못 시켜서 죽었는데 다행인 게 그 국물을 먹어가지고 그게 영양 보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먹고 1시간 누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때는 딱 힘이 나죠. 내가 아 근데 가만있구나. 박사님 혹시 초기 증상 있어봤습니까? 저는 허기 져가지고 아까 이제 내 하선 씨 말이 이해되는 게 네. 그 나는 배고파서가 아니고 밥을 몇 끼 안 먹고 막 학교 경비 나갔다가 선생님이 여기 동원 내보내고 저기 동원 내보내고 하다가 촉이 딱 왔는데 진짜 땀이 펄펄 나면서 두 발자국 걷고 눕지도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서가지고 한참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두 발자국 걷고 그러니까 한참 서 있다가 진짜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게 있죠. 저는 이제 3끼까지는 굶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빠서 그런 거지. 음식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먹을 만큼 시간이 안 나고 뭐가 빨리 끝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안 먹은 거지.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못 먹은 건 아니니까 정신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맞아 여기에, 맞아. 여기에 맞아. 옥수수 하나가 있다고 볼게요. 옥수수 하나가 있다면 진짜 굶은 사람은 이놈들 다 때려 죽여야 내가 저걸 먹는다. 한강에서 이거 다 때려 죽 입막음 해야 저거 내가 먹는다. 뭘까지? 옥수수 성치까지 다. 다 있으면 놀아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굶어서 부종이 와서 다리가 텅텅 붓고 숨이 안 올라와서 영양실조 와서 항문이 주먹이 들락날락하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호운이 풀어져요. 영양실조. 그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왜 부모가 환각이 와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아 소문이 아니고 이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예. 아 그게 제정신 아니고 환각. 환각이 오거든요. 굶으면 먹을 것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먹을 것만 훅도 먹을 거로 보여. 사람이 훅도. 지나가는데 그 다리가 개다리로 보이더래요. 먹을 것만 보여. 환각이 오직 오니까. 근데 이 먹을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잡아. 너 있으면 내가 이걸 못 먹어. 마지막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먹을 거로 보여. 아니 그 사형수가 감옥에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먹는데 사무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다 했다가 이제는 사형되게 됐어요. 사형 죽기 직전에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소원이 뭐냐 하니까 이 밥을 실컷 먹어보고 싶습니다. 흰쌀밥. 그러니까 북한 사형수가 대야로 이만한 대야를 갖다 준 거예요. 이만한 대야 절반이 다 들어가 배가 이렇게 나와요. 좀 먹지 그래. 죽기 전 소원이 그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단순해져. 뭐 굶으니까. 그래놓고 막 쏘니까 피보다 밥알이 더 많아. 그렇게 죽었다고.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이만 아니 근데 하선 씨 그래서 탈북에 그 탈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밤부터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저희가 농사 짓고 막 이렇게 이삭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본을 딱 미천을 해가지고 제가 장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보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탈북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되잖아요. 탈북이다 지금. 뭐예요. 아 탈북이다 뭐 그러니까 물론 탈북한다는 걸 몰랐지만 그때는 그래 내가 죽어도 그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당연하지. 이 북한에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내가 죽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이 거비가 들더라고요. 와. 맞아.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악을 물고 땅도 지고 내 농사도 하고 또 농장밭에 나가서 이삭도 줍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악바리처럼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다를 딱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돌리다가 저는 나왔잖아요. 탈북.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면서 그냥 오지. 그래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그게 뭐 장사든 탈북이든 그러니까 탈북 전에 얘기를 하라면 그냥 그 오직 계기로구나. 그 저기 뭐 살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라 해야 되나? 탈북도 여기 거기에 아는 속한다고 세 분들하고 생각해요. 저는 좀 케이스가 달랐어요. 다 독신들이잖아요. 등에 달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하나만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었는데 제가 밀수를 한 5년째 하다 나니까 탈북을 결심한 지는 1년 전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얼굴 보고 동생들 얼굴 보고 아버지 얼굴 보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말을 삐치지 못했는데 그렇지. 어느 순간인가 중국을 보게 되면 너무 불이 밝은 거예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저는 국경은 하선 시내처럼 이렇게 살진 않았잖아요. 그냥 중국하고 그렇죠. 있어서 그런 데로 음. 그리고 제가 밀수를 하다 나니까 잘 살지는 않았지만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불이 없으니까 떼똥에 앉아 떡이 있어요. 저 불 밝은 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근데 이 생각이 1년을 가다가 가야겠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결심할 때 가자. 그래서 그 짝하고 연락을 해서 가기로 했어요. 저는 첫 시발을 해서 첫 시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고민 기간이 1년이었는데 그쪽에서 아무 날 내려오나 저녁에 11시 강nom자 이렇게 돼서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 그날 알겠다 하고 밀수꾼하고 딱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은 세상 없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가자고 그랬나 봐요. 그래 경비대하고는 경비대가 둘을 동시에 못 넘긴다. 엄마를 먼저 넘기고 맞아. 봐서 넘겨라. 애는 맡겨라. 아니, 돈 뜯어내려고 그런 예, 거야. 돈 그러니까 뜯어내려고. 저는 그때 당시는 안 된다. 나는 무조건 아들같이 넘어가야 된다 하는데 그러지 뭐 그만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어차피 위험한 길이니까 내가 무사히 넘으면 그래 돈 있으면 되겠지.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아들 데리고 혼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까지 내가 중국 가서도 또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오겠지. 저는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자고 지금 오후쯤에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 장소까지 내려가는데 저희 아들이 여기서처럼 전화가 있어서 야 어디 가니 빨리 오나 이렇게도 못하죠. 나갔는데 쏜 종아리예요. 안 들어와요. 온 동네를 지금 그 축구하는 애 있잖아요. 찾으러 다녔는데 산에서 놀다가 그냥 얼굴이 그냥 흡통성인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새까매. 그래서 욕도 안 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지인한테 맡겼어요. 맡기면서 아들하고는 엄마가 할머니네 집에 내려간다 이렇게 하고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엄마 나 매대 가서 사탕 먹을 돈 달래요. 그래서 그때 2,000원인가 줬어요. 그땐 1,000원짜리가 나왔거든요. 5,000원짜리가 나온 다음이거든요. 그래 2,000원을 주는데 제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는 그냥 엄마가 엄마 오늘 장사 가니까 날 돈 주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강을 넘으면 너를 다시는 못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2,000원을 주고 오는데 아들이 다른 때는 그냥 2,000원 주면 하고 그거 지고 막 그냥 매대를 뛰어갈 아들이 김치굴 꼭대기에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앉아서 엄마가 없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도 엄마가 그냥 알았구나. 평상시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돌아보면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이 끝날 때까지 제가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뒤서 그래 돌아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끝내 제가 안 돌아봤어요. 안 돌아보고 내려갔는데 그날 저녁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렇게 국경 넘는 게 쉽겠냐 그냥 안 되면 다시 올라오면 또 애기 밥 해주고 또 장사 가야지. 저는 이런 심정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날 쭉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때 그 감정을 근데 제가 그때 만약 돌아봤더라면 제가 못 왔을 수 있어요. 왜냐면 못 왔어요. 그래서 후에 아들을 다시 내가 한국에 와서 돈 주고 넘길 때 아들이 잡혔잖아요. 저는 그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을 찌푸라면 김정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무 죄를 지은 거예요. 2,000원을 주고 매정하게 돌아서 왔고 어떻게 그 애가 그 9살짜리가 강을 넘다 또 잡혔고 하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사람은 내라고 생각해서 그때 막 자기가 그렇게 미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절로 이렇게 머리를 막 뜯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미쳤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떠나기 한 주일 전에 진짜 우리 그 축구하는 아들을
돌았다 보지 않고 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강하지 않고서는 맞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축구하는 아들은 처음에 탈북하다가 이제 잡혔고 두 번째 탈북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제가 대한민국 올 때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중국까지 마중 갔어요 아들을? 예. 그래서 가서 근데 애가 1년 넘어서 저하고 전화를 받는데 잡히고 돈을 보내서 뽑았어요. 그래서 밀수꾼이지 뽑아놨는데 전화를 하는 게 애가 막 떨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 강에서 현행으로 잡혔으니까 애가 막 이게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젠가 이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야 이 개새끼야. 살겠으면 오나. 꽃제비처럼 국물을 빌어 먹겠으면 거기 있어 하니까 어머니 따라오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애는 이제 어머니 얼굴도 조금 아리숙하죠. 1, 2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냥 거기서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중국에서 연길에서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배까지 못 나가잖아요. 국경까지 신비한 그래서 연길에서 딱 만났는데 저는 그냥 막 붙들고 막 뭐 그냥 별말 다 한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이러는데 더 가슴 아팠던 거는 아들을 데리고 제가 그 쿤밍 끝까지 제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중국말을 모르니까 중간 정류소에서 오점이 말아와서 화장실 갔는데 버스 기사가 사람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버스가 딱 떠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 순간에 엄마는 나를 또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를 떠나가주면 단순하게 생각해요. 나를 버리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애가 중국 가운데서 지금 엄마가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지금 딱 한도를 탁 틀었는데 저는 화장실이 늦었어요. 막 뛰어가는데 제가 타는 버스가 한 10m를 갔는데 선 거예요. 그 안에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통곡을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엄마 그 운전기사한테다가 우리 엄마 안 탔다고 그 지금 문짝에서 서서 애가 막 통곡을 치는 거예요. 그래 봤는데 콧물하고 눈물이 이렇게 1년 직선으로 흘러요.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다 짚여놓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또 나를 버리고 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애는 그게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데리고 오려고 애썼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엄마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안하지. 북한에서도 더 두고 갔다가 또 2년 만에 데리고 왔고 또 거기 가서도 자기를 혼자 한국으로 보내고 엄마는 비행기를 간다니까 이 사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엄마는 왜 나랑 같이 안 가나? 엄마는 나랑 가기 싫어서 비행기를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도 야, 너무 아픈 거예요. 간다는 거를 얘기해 줄 수도 없잖아. 예. 오히려 얘기하면 더 해가 되니까. 그리고 걔는 왜 남조선 북조선이 갈라졌고 우리는 모르잖아. 왜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고 이걸 전혀 아예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치. 그랬어. 그러면 이제 축구하는 아들은 네. 이제 브로커가 저 쿤밍에서 다른 나라 제3국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와서 혼자서 그러면 하나원 들어가서 국정원 왔어요. 예, 얼마나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2개월 있고 하나원에 3개월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들? 그래도 좀 곁에다 갖다 놨어요. 예, 이제 근데 한국 그게 들어오면 쿤밍에 든든하죠. 가니까 탈북자 엄마들이 창고에서 딱 기다리더라고요. 이렇게 넘기는 브로커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게 반지를 아들 손에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애한테다가 엄마는 남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애는 그 애는 대한민국이란 걸 모르니까 남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니랑 같이 가면 이렇게 잡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혼자 가야 된다 하니까 엄마를 보는 게 눈에서 불이 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걔를 그래서 근데 빨리 브로커는 빨리 산을 넘어야 된대요. 빨리 날 나가래요 창고에서.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었던 게 이게 반지밖에 없었어요. 그래 반지를 아들 손에 끼워주고 그랬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니까 엄마는 너를 미워서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엄마를 마지막까지 쳐다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 같이 가는 엄마들한테 맡기고 나는 한국으로 오고 걔는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국정원에서 면회를 왔다고 저를 데리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아들을 보잖아요. 그래 딱 갔는데 선생님 같이 나오는데 나는 그 회담 거기서 막 아들 이름 부르고 그러는데 엄마가 여기 앉았는데 이게 의자가 쭉 이렇게 붙었는데 엄마 옆에 안 앉더라고요. 한 2m 떨어진데
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이 응어리가 찬 거예요. 응어리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국정원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지 막 터놓고 말을 못하는데 하나원에 일단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가는데 내가 창문에서 지금 아들이 나오나 보는데 처음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엄마한테 나온다는 애가 뛰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엄마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엄마하고도 말을 어색하게 하고 두 번째 면회 갔을 때는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주 전화를 하고 하니까 비로소 이제 마음이 풀려서. 네, 그래 그때 좀 많이 섭섭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했는데 그 브로커가 약속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5,000원을 보내게 돼 있었는데 그때 그냥 도강비가 5,000원이었어요. 강 넘기는 거. 근데 10,000원으로 올렸다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15,000 됐다가 20,000원까지 올라가고 싸움이 일어났다고. 근데 전화를 하다 보면 엄마하고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다가 10,000원 보내야 돼. 그럼 야 왜 10,000원 보냐고 뭐가 설명하려고 하면 전화 뺏어갖고 딱 끊어요. 맞아, 브로커가 그래. 그리고 보내겠으면 돈 보내면 가는 거요. 안 보내면 안 간다. 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렇다고 거기서 또 뭐라고 내가 싸우자 그러면 탈북 안 시키겠으니까 가라고. 이 돈 안 보내면 안 보내겠으면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싸웠어 나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좀 비밀인데 비밀이라기보다 좀 남자들은 그래도 막 배짱을 내매든지 아니면 나는 싸우고 그 다음에 90나무를 다 패줬어요. 막 이러서라도 비유라도 맞춰.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놈들이 진짜 막 머물려고 해요. 근데 그 피하지 못해. 여자가 안 피하지도 못해. 그럼 뭐 생사 목숨이 네. 그냥 걸렸는데. 숙명으로 생각을 하겠죠.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을 건너가는데 이쪽 중국 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겨울인데 강을 건너는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그 딸이 건너와야 되는데 이 경비대 애가 얘를 돈이랑 다 받아먹고 보내갔다 그러다가 얘하고 며칠 자더니 보내기 싫은 거예요 지금. 또 며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강 절반쯤 건너와가지고 둘이서 뭐 헤어진다 그러면서 붙어잡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경비대가 다시 또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를 다시 끌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강 이자편에서 엄마는 소리도 못 치고 야 저 개새끼 막 계속 거기다가 다음날에 전화로 다음날에 꼭 보내갔다 그러니까 꼭 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다음날에 또 나왔는데 또 나와서 강 중간에서 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다 못해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대가 너무 바빠가지고 급해가지고 여자보고 빨리 뛰어가라고. 그들이 자기도 막 도망가더래요. 누가 볼까봐. 야 점이 비참해 탈북이 그게. 여자들은 정말 참 그렇구나. 그때 우리 거 날아갔다는 게 우리 그 한 개 해 날아갔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뭐예요? 중국에서 우리 조카 살았던 이야기 그거 날아갔어요. 뭐 짧아가지고 다시 할까요?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조카가 딱 넘어왔는데 엄마하고 저희 조카가 같이 넘어왔는데 신발이 아주 그냥 신발도 없어갖고 그 큰 신발에다가 발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매놓고 끈으로 매서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저거 아는지 모르겠네. 그 만장 들어보셨어요? 만장? 만장은 저 뭐지? 장례식 지낼 때. 아니 중국의 만장. 네. 만강인가? 만장은 없지. 만강은 그 강자가 장으로 발음되니까 만장. 만장이라고 그 쳐서. 시장이 만장. 있는데 아. 거기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풀들을 갖다가 100원에 받아가지고 그걸 또 뭐 가공해서 얼마에 팔고 그렇게 판매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그걸 팔겠다고 새벽부터 할머니랑 같이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 탈북 그때 당시 엄마나 조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중국 넘어간 거예요. 한국 길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그냥 계속 살다가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글되게 팔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한국 사람 이야기 듣고 사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나눈 쪽으로 따라가가지고 그 회사 한국 사람이 다니는 회사 앞으로 그 품목 그 장사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팔기 시작하다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가니까 우리 한민족인데 이거 좀 내 거 좀 사달라 장사 잘했네요. 막 이래가지고 그때요 그 한국 사장님이 너무 애가 그렇잖아요. 그 한국 분들은 해외에 나가면 북한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돈도 재주고 네, 그런 관계가 있다고 잘해주고 해요. 진짜 잘해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얘 거 사라고. 그래갖고 조카가 거기서 팔고 막 그랬다가 거기서 월세도 들어갔더라고. 아 전세. 그 장사가 잘 돼갖고 그 한국 분 덕분에. 그러다가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런 종이 쪼박집을 주워가지고 중국어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와서 학교에서 중어 한자왕이요 한자왕. 한자를 그렇게 잘 써. 그 중국에서 배운 거 이거 쓰면서 막 읽기도 가능하고 말도 한다고 뭐 1년 동안에 그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가자 하고 탈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참 너무 근데 중국에 저희도 넘어와서 있을 때 그 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제가 안전한 지방에 가 있다 나니까 천진에 들어가서 몇 개월 일을 했어요. 근데 식당인데 중국엔 참 좋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안전해요. 그리고 중국에는 농촌 사람들이 계절 노동을 해요. 이렇게 다 도시로 모여들어요. 그러다 나니까 소수 민족이 많으니까 저희처럼 막 우리나라 말을 해도 그냥 너는 뭐 다른 민족이겠지 뭐 다른 족속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이렇게 등한하진 않아요. 그렇게 막 관심을 안 두는데 식당에서 일하는데 가끔 가다 경찰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용해 일하니까 사장한테다가 이제 사람들을 다 검열할 때서 그러면 사장은 제가 북한 사람이란 걸 아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요. 근데 식당이 너무 좋은 식당이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향내가 나요. 그럼 맞아. 저 지금도 잊혀 안 지는 게 물도 색깔이 있어.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을 서너 장 이렇게 뚝뚝 접어서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저는 계속 이제 그게 이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화장실에서 막 청소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아, 야, 여기 음식 괜찮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헌에 앉아 있다가 있잖아요. 그냥 막 영수절에 튕기듯 해나가는 거예요. 맞아. 진짜 중국에 와서 몇 달 있으면서 우리나라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 딱 나갔는데 그 한국 분이신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서 아마 식사하러 나왔다 화장실 왔다가 손을 씻으며 말하는 거예요. 그래 봤는데 그때 한국 남자분들을 처음 봤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해서 그 옆에 가서 씻기는 그러니까 그 밀대를 쥐고 청소하는 참에 말을 걸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100번도 넘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세요? 저는 북한 사람이니까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자기네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떻게 난 저 사람 그러다가 끝내 제가 말 못했어. 말을 나 못하고 이해돼. 그 밀대를 던지고 그분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넓은 식당이 아니고 예약석인 거예요. 이렇게 딱 천 같은 거 쳐놓고 저 있잖아요. 거기 중국의 식당에 가면 이렇게 사람보다 더 큰 단지들이 구복구복에 있어요. 그걸 있잖아요. 청소하란 말도 안 하는데 그 마음 앞에 있는 그 단지를 100번도 넘어 쓸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오기를 정말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행이 4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을 끝내 못 벌고 바깥에까지 따라 나갔어요. 그래, 맞아. 따라 나가서 그분들이 아마 택시를 누가 해나 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람한테 제가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딱 보더니 조선족인 줄 알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아 저게 대한민국에 계십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렇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택시가 딱 마침 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 제가 그 딱 한마디를 하느라고 그분들이 1시간 넘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때 막 우리나라 말을 듣는데 괜히 그 앞에서 계속 단지를 문대며 제가 기다렸던 구원에서 이게 되지 예, 않겠나 하는 너무 혹시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나니까 야반 거예요. 벙어리.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막 거기서 한국말을 처음 들었으니까 진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 영수청청 튕겨나오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은 못 걸고.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 조카도 남북이 왜 분단된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예, 9살이 뭐하라. 근데 몰라요. 한국말을 듣는 순간에 남조선이다 하고 예.
하던 거 딱 놓고 따라갔다지 않나 그게. 그러게. 달려갔다지 않나. 지금 정신줄을 놓고 미국에 따라가요. 유학 가 있어요. 아 지금은. 이게 나 이거 이번처럼 오늘처럼 방송하기 힘든 처음이네. 이거 막 가슴이 먹먹해서 말을 못 하겠네. 막. 좋은 얘기 할까요? 이제 봐. 재밌는 나 내용이. 이 맥박이다 달라네. 탈북 후 일주일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내 말은 못할 난 것 같아. 먹고 이 성근 형님은 그냥 도망치다 간 거고, 그죠? 아니 북한에서. 나는 화선 씨는 배고파서 간 거고. 나는 뭐 항상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아까 성국 씨 말 맞잖아. 부대 끼는 사람. 계속 진짜 너 끝없이 부대 끼면서 살아왔고 아까 이제 선아 씨 말 들으니까 여기가 막 터지는 것처럼 아파 아직도. 난 내가 대한민국 와서 내가 많이 변했거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게 웅어리가 다 내려간 줄 알았어. 또 근데 있어, 아직 있어. 근데 듣다 보니까. 아들 말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거 막 터져 나가는 건 좀 아파.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는 새끼를 가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자식을 책임지고 저는 지금도 누가 나보고 뭐라고 우리 아들이 뭐라 야 그래도 새끼를 책임진 엄마다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 저희 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식을 데려오기 싫어서 안 데려온 게 아니고 자식을 데려온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게 운이 닿지 않으면 연락이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우리 아들한테 배통을 내밀어요. 네 엄마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오냐 막 이렇게 제가. 근데 그 말을 할 때면 제가 막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뿌듯해요. 예. 그때 그 사탕값 2,000원 주고 올 때는 혹시 아들을 평생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했어요. 각오하고 오는 거죠. 각오하고. 우리 사람들 여기 넘어오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운명이 다 영화야. 그 북한에 헤어져 온 적까지 해서 그 딸한테 어이 하나 주면서 이거 다 이틀 먹어봐. 밤 이제 아빠가 있으면 돌아온다는 그 소리 딱 그런 거야. 나는 그래도 일석이한테 선아 씨 같은 엄마가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야. 지금 오늘날의 일석이 저 푸른 잔디 위에서 막 정신없이 뛰고 우리한테 보내준 카톡에서 막 골을 넣고 막 행복한 그 모습들이 엄마가 없으면 대단해. 그 일석이 옆에서 엄마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참 이제 말씀하세요 박사님. 아니 정말 일석이가 잘 돼서 네. 이 연령병 청소년 대표에 뽑힌다. 그래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첫 경기를 한다 그러면 종합팀. 네. 북한 말로 종합팀. 예. 국가대표. 그때는 제가 막 TV에 나와서 고화될 거예요. 북한 말로 고화될 거예요. 게이지 스타가 된다고. 이게 바로 북한에서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다니던 애가 우리 아들이 제가 장사를 하다 나니까 학교를 못 보냈어요. 집을 당연하지. 도둑 맞히니까.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가다 놓고 그냥 그 10평도 안 되는 집안에서 그냥 애가 막 혼자 놀고 오죽했으면 이게 출입문 유리를 다 감옥이지, 깼겠어요. 감옥이지, 너무 감옥. 화가 나니까 엄마는 돌을 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8살 되는 애를 학교를 못 보냈어요. 먹는 게 중요하지 배우는 게 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막 제 다닐 때 다 다니고 하니까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북한에서도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고생하던 네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됐다. 진짜 너 저 김정은이 좀 봐라.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걸 좀 나 보여주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막. 꿈의 나라잖아. 그렇죠. 내가 여기 와서 동영상 편집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교육 동영상으로서 그 어느 애국자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자기네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고 같이 편집하자 그래서 같이 편집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쭉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 무슨 그 해외 용병 파견하는 거 뭐 그리고 저기 소도 강부 간호사 뭐 그런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쭉 하면서요. 그 뭐랄까 점점 하면서 너무 벅차고 감동되고 오늘 같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준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한민족이다
너무 금지로. 이런 생각도 가면 지금 아주 소름 돋는데 막 맞아요. 전율이 느껴져 진짜 뭐 어떨 때 막 그래가지고 북한이 더 잘 살았으니까요. 해방 직후부터 한동안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 근데 네. 진짜 이렇게 발전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민족이고 진짜 놀지 않고 지금껏 이런 나라를 만들어줘서 이런 나라 없었으면 우리 오대로 가요. 우리 어디로 여긴 가요? 정말 꿈의 맞아요. 나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거창한 말 같은데 이게 진짜 아니야. 나와요. 나오면서 사실이에요. 너무 감동되고 너무 감사해 진짜. 그치. 야, 그 나는 아휴 탈북하기 전에 이자처럼 계속 부대끼니까 이제 뭔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인생을 계속 살았었어요. 뭐 하려고 하면 또 제동이 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뜻이 꺾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환경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뭐 탈북 전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서부터 살아온 환경이 날 아. 항상 그랬던 거야. 근데 그런 것에 하도 부대끼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배가 아프고서 부정이 와서 뽕뽕 부어서 영양실조 왔을 때도 도망칠 생각은 못 나온다는 생각 안 해봤어. 그치, 못하지. 눈을 다쳐서 터져서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전이됐을 때도 그때도 나는 한 거 안 했어. 그리고 뭐 광산의 이자처럼 현명하려 해서 와서 아버지 뭐 그렇게 되고 뭐 다 해서 손발을 묶여서 영원히 나는 이 상태에서 더는 발전할 수 없다는 발전의 한계까지 도달했을 때도 그때도 나는 포기를 안 했었거든. 근데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거는 난 이자처럼 일석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곁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의지할 만한 부모나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누구에게 우존하고 누구를 바지가랑이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저 아까 말 맞다나 부대끼는 집안 자식은 나가면 남봉꾼밖에 안 돼. 쌈질. 그 화풀이를 어디 해볼 데가 없으니까 맨날 두들겨 패고 터지고 쌈박질하고 그러한 인생을 계속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오겠다는 결심 딱 하게 된 거가 바로 청진에서 하게 됐거든. 2009년도 12월 달에 2008년도 12월 31일 날에 평양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김정일이가 차를 끌고 지나가는데 김정일이 차를 확 선행해버린 차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리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인민무력부 청정지국사나 어느 그 국장 운전수였는데 이놈이 일본산 그 사파리 사파리 차 가지고 김정일 차를 김정일이 평소에는 혼자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격장 도난 들고 갔더니 일반 차 조용한 벤츠 하나 조용한 거 하나 타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잘 표가 안 나거든. 고속으로 다녀요 김정일이. 그거보다 근데 더 빨랐다 소리야. 김정일이도 운전을 람퍼가게 하는데 어. 그거보다 더 람퍼가게 하는 21살짜리 운전수. 운전수가 그냥 확 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12월 31일 날에. 그 명절 광급 때문에 뭐 할까 그때는 북한은 평양 시내 안에서 뭐 군대차 그것도 뭐 어느 뭐 인민무력부 청정측 부장차니까 사파리를 확 하고 지르고 나가버리니까 사파리가 스타일까지 그 차 무슨 형에 뭐에까지 다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1월 2일 날 방침에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일본 차 없애되기라. 싹 다 없애버리라. 미친. 근데 저한테 차가 2대가 있었고 자기 차 추월한다고. 차가 2대가 있었는데 구형 구라운 한 대 하고 맞아. 닛산 파제로라는 사파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놈의 사파리가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 평촌의 시어럴 공장 그 앞에 가보면 그 자동차 부속품 파는 그 개인 장사꾼들이 나와서 이렇게 차 부속 팔고 차 싹 다 내려가지고 파제로는 다 뜯어서 부속으로 다 팔아버리고. 지금 대동강 차부석 공장 보고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거 말고 그 평촌에 있는 시어럴 전기공장 바로 앞에 종문 앞으로 보면 그 차 대꼬들이 이렇게 차 장사. 그러니까 그 대동강 차부석 공장 그쪽에서 거기 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걔네 거기 하는 애들인가? 모르지. 나니까 그거 다 연결됐다고. 차 부속 하나 살라 그러면 중고 하나 살라 그러면 걔네한테 나가자. 그러니까 거기다 다 내려놓고 그 구형 크라운을 끌고는 청진으로 내려갔지. 평양 시내 차가 다 안 되니까. 그 1월 달에 청진으로 내려가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있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이사령부 장생무역에서 그 청진 지사의 자기 이름이 김철이라고 있었는데 내려가 버리니까 얘가 구속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이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는 얘가하고 뭐 이렇게 연관된 건도 있고 거기서 받을 돈도 있고 차도 좀 처리해서 차를 바꿔가지고 좀 다른 차로 바꿔서 대방 처리해서 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인민무력부 재판소 소장 차까지 하나 더 불려서 또 내려왔거든. 차만 해도 지금 2대 가고 청진 땅에 또 불려 있는데 전 해에서던가 제가 이제 우리 그 탈북
그 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총진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잠깐 살짝 지나가면서 했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한국에 가 있는 가족 그 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쟁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서니 한번 했었죠 제가 뭐 이제 그 한국에서 뭘 보내면 뭐 어떻게 한다면 한국 소식 다 뭐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뭐 하면 돈 보내면 다 약쟁이들이 약간 거기에 지금 저처럼 평양에서 차를 끌고 내려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 그 차를 처리해야 하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연락이 왔는데 빨리 뜨라 여기서 너 지금 그 김철이하고 연관된 건 때문에 너 조사가 아 그게 탈북 동기로구나. 있을 거다. 그 평양에다 전화를 했는데 평양에서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잡으려면 잡고 뭐 마음대로 해라. 니들이 뭐 날 어쩔 건데 뭐 어디까지 뭐 하고 그건 내 거니까 내 거 처리할 건 처리하고 여기 다 그러고 살지 이놈들 뭐 야, 지역 끝에도 가봤다 안 무서워. 그냥 배짱 내대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온 후에 얼마 안 해서 김철인 총살 당했고 그 후에 좀 크게 말하세요. 그 후에 이제 평양에 있는 통일거리에 있는 장생 본사 사장까지도 다 엮어서 한 방에 다 총살해 버렸어요. 또. 그 장생 본사 사장도 뭐 50년 전쟁 때 할아버지가 치안대 완장 해겠다고 해가지고 다 뭐 그 사건이 터졌었는데 거기서 탈북 안 하면 총살될 뻔했네. 나는 그거하고는 관계없고 그거하고 엮인다고 했는데 이 엮인다고 말해준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인 거야.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얘가 나를 배신 때리는데 뭐 엄청나게 이제 나를 앞 뒤로 다 꽉 묶어버린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나는 총진 내려와서 차 때문에 내려와서 출장지면서 해가지고 와 있는 시간 동안에 회사에서 잘려서 실장 자리에서 뭐 코트 다 회사 나를 싹 다 유명무실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족에 오는 한 사람도 또 끼어 있었고 어떤 엄마는 자식 때문에 아까 그 피뜩 지나가면서 그랬지 계모는 참 좋은 엄마였을 거라고. 이 성국 씨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성근 형님 계모. 네. 그 나를 아주 죽일 작전을 한 거예요 저처럼. 계모가 뭐든지 엮어서 가로낼 지금 작정을 하는데 그 가정적으로 이제 또 아버님 뭐 돌아가시고 계모하고 돈 전쟁인 거예요. 정당에는 돈 전쟁. 집안에 이제 남남인데 나하고 계모하고 관계에서 이제 피 터지는 전쟁만이 남았는데 그냥 나를 이렇게 그냥 꽉 감아서 죽여야 되는데 잘 안 죽어지니까 계속 버드락거리고 바드락 이러서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전화로 이제 그러면 내가 딱 요 말을 그대로 내가 한 방에 다 너희들 날려보내는 수가 있어. 그러면 해봐. 알았어. 그래서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 바로 차 끌고 해령에 자가용 끌고 다니는 그 화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형제간이 그 얘기 했어요 전에. 한 명. 거기 집에 이제 같이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러면 그래서 성근아 갈 거야 말 거야. 갈래. 근데 넘어설 테니까 도와줘. 너 화교고 이러니까. 근데 세상에 나는 여기 와서 지금 사람 닮은 삶을 살고 이렇게 벗들도 있고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과거사는 뭐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봐야지 하는 거죠. 그러고 돌아서서 바로 이제 국경을 이제 넘는데 정말 사람은 그 돈 앞에서나 무슨 위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뭐 그 무슨 양심에 갇혀 무슨 엄마만이 내 이제 막 가슴 터지게 오는 그거가 바로 그 자기 배 아파서 제 몸으로 나는 엄마만이 저렇게 절규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오는 전 과정 지금은 정말 이쁜 와이프 만나서 애들 낳고 행복이어서 나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언제 북한에 송근에는 털 차리고 격식 있고 말 잘 안 하고 속을 간파하기 위해서 항상 간 보고 속지 않으려고 먼저 속이려고 늘 이러던 내가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어필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숨기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완전히 이제는 아까 말 맞다나 그런 장돌뱅이 집안에서 막 쫓기던 용가의 그 성근이가 아니고 이제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있고 방송 앞에서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확연하게 내 모습 보여줄 수 있던 이게 난 너무 좋은 거야. 그 전에 자신을 감추고 살던 과거와 결별하고 지금 이거 내가 방송- 볼 때는 성군 형님이 딱 보면 그 같은 북한 사람이니까 지나온 인생이 보이거든. 성군 형님도 날 보여, 날 봐. 근데 딱 보면 지나온 인생이 보여요. 같은 이 사람은 그 이제 뭘 한번 클럽이요 뭐요 하다 보면 거기에 평양 사람들은 노는 거 보고 얘는 평양에다는 거 딱 집어요. 그처럼 평양 사람들은 보면 알아. 근데 보고 내가 이제 그랬잖아요. 방송 전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과 같은 그 인성을 지켜냈다는 게 대단해. 그게 정말 대단해. 맨날 다 진짜 막 망가지거든. 그게. 아, 네, 그건 뭐 어느새 어쩔 수 또 없는 일이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퀴즈부터 내겠습니다. 북한이 수용소와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만든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직접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결국 살아남아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 치료 방법을 창안한 심리학자의 이름 그리고 그가 남긴 책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빠르게 답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게 하나 가겠습니다. 소설가 김영하의 작품 중에 바로 이 심리학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의 이름이 퀴즈의 정답으로 나오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는 선화씨의 아들 일석군, 이일석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돼서 월드컵에 출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일석 선수가 통일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돼서 또 다른 월드컵에 출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공격수니까 한 골 갖고는 저희는 만족을 못하겠고요. 서너 골 득점하는 그날까지 방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